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장 강의실 교육의 진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은 슬라이드 있는 거를 읽어보시고요. 자, 처음에 이제 서류 작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시면 이제 학생들하고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교육과정 시작 전에 책임 면제 및 위험 부담 동의서, 그리고 그 의료 진술서, 교육과정 등록 서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받으셨으면 EOS 전산에 학생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는 과정 성취표를 작성을 합니다. 과정 성취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 교육이 끝나면 이론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정이 완전히 다 끝나면 과정 성취표 작성을 완료하고 EOS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필수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 책임 면제 및 위험 부담 동의서, 의료 진술서, 그리고 과정 성취표, 이론 시험 꼭 작성하고 학생들한테 날짜 서명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저는 클리어 파일, 비닐 재질로 된 클리어 파일 하나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종이라서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얼마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골치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전산화가 되겠죠. 네. 자, 서류 작업의 일반 적용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최신의 원본 서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최신 원본 서류는 아이다의 그 EOS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도착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강사가 프린트를 출력해 갖고 다니면서 이제 볼펜이랑 필기도구랑 이런 걸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서류를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강습생이나 다이버가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고 읽기 쉽게 글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반드시 서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서명을 반드시 확인한다. 자, 책임 면제 및 위험 부담 동의서는 위기 관리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7장에서 저희가 위기 관리를 배울 텐데 프리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프리다이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부상, 태만으로 의한 결과조차 발생 시에 참여자의 소송 제기에 대한 법적 관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한다. 물론 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됐을 때 강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서류를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교육생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해놔야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전에 프리다이빙에는 이러이러한 위험성도 있더라라는 것을 올바로 인지시키고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진술서는 강습생이 의료진술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읽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도록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의료진술서를 주면서 잘 읽어보시고요. 잘 읽어보시고 정직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의하지 말고 강습생이 상담을 하길 원한다면 의사한테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강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강습생이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프리다이빙을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셔도 절대로 의료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직업이 의사인 강습생은 자기 자신에게 참여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직업이 의사인데 의료진술서에 있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제가 의사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제가 프리다이빙 해도 된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가서 만약에 의료진술서 상에 있는 내용에 하나라도 예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한테 가서 받아와야 된다. 네, 강습생이 하나라도 예라고 하는 해당되는 내용이 의료진술서상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강습생은 수중활동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료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아이다 의료진술서 뒷면에 보면 의사가 서명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그냥 얘라고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사가 학생이 저 사실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시니까 의사한테 가서 프리다이빙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강사가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강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학생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옛날에 병이 있는데 그냥 왔으니까 교육 받으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강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게 되면 학생이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나오죠. 의학적 건강 상태는 프리다이빙 강사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 지식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프리다이빙 교육에 누구를 참여시킬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강사는 모든 신청자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 이게 뭐 병이 있어도 참여시켜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습생이 나 모든 게 정상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강사가 보기에는 의심이 있어요. 이게 좀 뭐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어떤 프리다이빙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을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서류 작업, 이론시험, 다이버가 시험 날짜 작성 및 서명을 하도록 한다. 이 서명과 날짜는 추후에 강습생이 주요 개념을 이해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 답안지 밑에 보면 이제 답안지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학생이랑 강사는 오답 노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강사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나는 이 시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숙지했고 이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저는 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 소송이 있었대요.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프리다이빙을 배운 그 사람이 사망을 해서 유가족들이 이제 프리다이빙 강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잘 못 배워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이론 시험을 본 내용이 다 있어서 그때 그거를 법적 서류로 제출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시험 답안지도 반드시 7년간 보관하셔야 된다. 과정 성취표는 모든 과정을 다 교육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규범을 따랐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과정 성취표에 보면 각 레벨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막 나와 있죠.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거기 옆에 다 일일이 사인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엔 학생들도 사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학생이 저 강사님은 저한테 충분히 교육시켜주지 않았어요 라고 문제를 삼으면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와 있는 거 내가 다 교육을 했고 본인께서 확인하셨고 여기 다 배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등록서류와 긴급연락처. 등록서류는 필수는 아니라고 했는데 비상 긴급연락처는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책임면제 동의서 한 켠이나 아니면 과정성취표 한 켠이나 그런 곳에다가 메모를 꼭 해놓으셔야 된다. 보호자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거. 자, 당연한 내용이죠. 강의실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주위가 산만하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이 없는 장소여야 되고 이렇게 PPT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뭐 화이트보드도 이렇게 있는 장소 그런 곳이 좋겠다. 자, 시간 조절, 교육 진행 시간. 모든 요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할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론이 너무 길면 또 지루해 하니까 적절히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5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쉬는 시간을 갖는다. 최소 요구 시간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최소 요구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습생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 시간은 슬라이드당 4분에서 5분 정도가 3분에서 4분 정도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성 시간 조절은 식사하고 이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해라. 식사하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이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러 바다에 물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서 이론 교육하면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히 하셔야 된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동안에 강의실 교육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아이다2 과정에 포함하는 교육 시간 보기.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 항목들을 2.5일 과정에 맞춰 순서대로 날려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이다2 교육 시간을 편성해라 나와 있습니다. 아이다2는 보통 이틀에 걸쳐서 교육이 되잖아요. 2박 3일이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효과에 맞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중식 먹고 이론하고 실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래서 여기 뭐 일례를 들면 뭐 프리다이빙 소개 이론이죠. 소개 그 다음에 호흡주기 하고 스태틱 교육 제한수역 세션 가고 그 다음에 중식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압력 평형하고 다이나믹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이나믹 교육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짜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해외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바로 앞에 수영장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론 교육 한꺼번에 쫙 하고 그 다음에 풀장이나 아니면 해양 세션을 나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면 과제도 있어요. 여기 그 아이다 3 3일 과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간을 편성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각자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아이다 3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을 쭉 보시고 3일 동안 본인이 교육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교육 과정을 편성하셔서 시간표를 스케줄을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스케줄을 작성하셔서 각자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소개. 네. 교육과정을 소개할 때는 그 교육과정에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르칠지, 배우게 될지 주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강사 자기소개를 하고 강습생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강의실 교육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 강의실 교육은 이론 수업, 그 다음에 매뉴얼 뒤에 있는 지식 복습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을 봅니다. 이론 시험 이게 이제 강의실 교육이죠. 이론 시험이죠. 이론 수업이죠. 이론 교육할 때는 항상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화장실과 비상구의 위치 뭐 그런 것도 설명하시고 이건 제가 교육 티칭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떻게 티칭을 하시는지 설명하실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가 자기소개할 때는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프리다이빙 강사 본인의 기본적인 그런 경력, 경험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라. 그리고 강사님들한테 시선을 골고루 맞춰주고 되도록이면 이제 웃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모두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각시켜라. 프리다이빙이 되게 쉽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란 얘기죠. 좀 겁을 내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 마는 거. 자신의 강사를 우상화한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근데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고 그게 뭐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의식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의 개인 기록을 언급한다. 자랑하려고 막 제가 숨을 얼마나 참아요, 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요,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되게 많아요. 근데 글쎄요, 뭐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저도 보면 인스타그램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시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면 막 다 써놓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뭐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써놓을 수도 있지 뭐, 그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낭중지추 있잖아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것들은 다 드러나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얘기하면 되지 뭐, 그죠? 네. 그 강습생들 스스로 자기 소개하는 거 어색함을 타파할 수 있죠. 뭐 강습생 여러 명 있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함, 뭐 나이는 뭐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 뭐 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은지, 배우러 왔는지 그런 정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어색함도 좀 없어지고요. 물론 발표할 때는 어색하지만
없어지고요. 그리고 강사는 강습생이 왜 프리다이빙을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다 1호는 아이다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료죠. 무료로 다 주잖아요. 이게 비영리 단체라서 그런 거예요. 영리 단체에서는 다 교재랑 슬라이드랑 그런 것들 다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다의 장점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교육 등록하신 학생들한테 최대한 빨리 제공을 하십시오. 매뉴얼을. 강의실 교육은 아이다 슬라이드에 따라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세트는 변경하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다른 교육과정, 다른 단체의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은 교육하시면 안 된다.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 지역의 특색, 그 다음에 개별 강습생이 요구되는 적절한 정보, 그 다음에 현재의 세계 기록, 그 다음 프리다이빙 관련 최신 소식, 매력적인 유튜브 영상, 그런 것들은 보여주셔도 되겠죠. 교육에 도움되는 부가적인 자료, 서적, 비디오, 유튜브, 사진, 온라인 자료, 기타, 소도구, 이런 것. 소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셔야 이론 수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 장비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고, 재밌는 영상, 멋있는 영상 그런 거 교육생분들한테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직접 찍으신 영상이나 사진 이쁜 것들 보여주시면 교육생들 되게 좋아하겠죠. 나도 저런 영상을 찍을 수 있구나, 우리 강사님이 저렇게 찍어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전에 최대한 빨리 아이다 디지털 매뉴얼을 제공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강습생이 이론 교육에 오기 전에 미리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카톡 좋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교육생이 등록을 하면 카톡으로 친구 등록을 한 다음에 디지털 매뉴얼 보내주고 며칠 날 교육 예약하셨습니다. 그때 이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론 교육 전에 미리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미리 예습하고 오고 예습할 때 매뉴얼에 있는 지식복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과정 이론 교육할 때는 이론 수업 다 하고 지식복습을 같이 시험을 풀어보라라는 얘기예요. 지식복습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습생이 지식복습에 답을 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그런 언어는 못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습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해본다. 자, 발표 기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평가하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자, 언어 및 학습장애, 교육과정이 모국어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실 거의 없죠. 영어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가장 쉬운 단어나 쉬운 언어를 선택하셔서 유치원생을 가리키듯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다. 이제 학습장애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난독증이나 ADHD, 계산장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난독증, 글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난독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게 되거든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도 최근에는 이렇게 책을 쭉 읽을 때 다른 생각을 중간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SNS의 폐해 같기도 한데 요즘에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강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의력 결여 장애, 또 제 얘기 같습니다. 이 주의가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 빠르고 그쵸. 건망증 심하고 진짜 제 얘기네요. 근데 주의력 결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저도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 글쎄요. 여담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느리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계산력 장애가 가진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틀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게 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그 시험 볼 때 계산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다. 계산기 다 써도 된다. 이해하는 거, 우리가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론 시험 전에는 복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저 이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매뉴얼을 다시 봐도 될까요? 얘기하면 예, 물론이죠. 라고 보셔도 된다. 이론 시험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마일드하게 하세요. 부드럽게, 스트릭트하게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막 떨어졌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떨어져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답은 반드시 답안지에만 적습니다. 답을 문제지에 적기 시작하면 문제지가 종이 낭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답안지에 적는다. 강습생들이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보시면 제한 시간 없어요. 제한 시간 없으니까 많이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죠. 질문의 응대. 학생들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좀 어색하게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건 되는데 답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론 시험은 7년간 보존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본 다음엔 합격을 했던 불합격을 했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합격 최소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은 재시험을 치러야 된다. 여기 보시면 다른 유형의 시험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이다에서는 레벨 2만 A형, B형이 있고요. 레벨 3, 4는 다른 유형의 그게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험으로 보셔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배운 거. 자, 어떤 서류를 언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면책동의서, 의료진술서 언제 작성하나요? 그리고 과정성취표는 언제 작성하나요? 이론 시험은 언제 보나요? 이론 시험의 답은 어디다 작성해야 되나요? 이론 시험, 이 모든 서류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사용해야겠죠. 교육 편성하는 거 우리 얘기했죠. 항상 중요한 거 식사하고 이론하고 실습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습생들에게 프리다이빙 강사는 신뢰를 주는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자화자찬이나 뭐 불필요한 거 얘기하지 않는다. 아이다 매뉴얼은 교육생이 교육 등록을 하면 되도록 빨리 주셔야 된다. 훌륭한 발표 기량 요소는 지금 이제 얘기할게요. 그리고 발표의 3요소는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강의실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평가하는 평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에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 평가 이론 스킬 평가 큐카드라는 걸 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자,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주의 있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 티칭은 아이다 레벨 2 매뉴얼에서 하나, 그 다음에 3 매뉴얼에서 하나, 레벨 3에서 하나, 2에서 하나 이렇게 각각 2번 본다고 그랬고,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시면 계속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른 주제로.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강사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40점을 맞지 못하면 페일을 합니다. 아이다에서 제공하는 평가 툴을 좀 객관적으로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가합니다. 이거 조금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다의 평가 툴은 좀 좋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로 다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옮겨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세부 평가 툴이에요. 자, 보시면 모든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평가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발표 능력, 그룹 컨트롤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볼게요. 서론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보면 좋은데, 이제 서론에 대한 발표는 이게 지금 첫 페이지에서 발표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기초생리학 주제거든요. 주제. 첫 페이지는 주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나와 있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기체생리학의 학습 목표, 호흡기간, 순환기간, 뭐 그 호흡의 원리, 호흡 조절, 뭐 안전 다이빙 날기 이렇게 목차별로 학습 목표가 이렇게 다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슬라이드 구조가. 그 다음엔 본문이 이렇게 학습 목표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본문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번째 페이지였던 학습 목표와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 더 나오면서 요약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발표하신다고 했잖아요. 서론은 이 기초생리학 이렇게 써 있는 이 주제 페이지에서 서론 발표를 다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학습 목표부터 본론 쭉 설명하시고, 나중에 결론은 요약은 기초생리학 요약 페이지에서 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압력평균 나오죠. 이게 주제예요. 주제 페이지, 서론 페이지. 그 다음에 얘도 요약 페이지, 그죠? 요약 페이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페이지, 본론 페이지가 쭉 있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결론 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발표를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평가받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평가받는 이유는 스탠다드하게 체계적이고 아주 안정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지만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강사 과정이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제 평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론 인트로덕션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주제를 일반적인 경험에 맞게 비유하여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압력평형은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압력평형을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는 압력평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를 일반적인 평형. 그러면 압력평형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학생들이 처음에 다이빙을 접한 사람이 압력평형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죠.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압력평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경험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오늘 뭘 배울 주제를. 그러면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게 뭐냐, 누구나 경험에 밥쓸 법한 그런 사례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압력평형 같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 압력평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고 타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자동차를 타고 높은 산을 운전해서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경험이죠, 이런 게. 그럼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네, A 학생 어떠셨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코작공 풀었어요. B 학생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귀가 약간 좀 먹먹해져가지고요, 침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를 일반적인 경험에 쉽게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우실 압력평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변해서 이제 우리 몸의 공기 공간 중에 하나인 귀가 불편해졌는데요. 우리가 물속으로 내려갈 때도 주변의 압력이 변하면서 비슷한 현상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평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 주제를 학습하게 되는 얻게 되는 가치를 설명한다라고 나옵니다. 가치. 자, 가치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론을 배울 때 이거를 배우면 이게 좋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압력평형을 배우시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압력이 변할 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올바로 대처하실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부상 없이 안전한 다이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가치, 주제를 얻게 되는 가치. 가치는 다 있어요. 기초생리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압력상해를 하시든지 어떤 주제를 하든 간에 가치는 찾으셔서 프리다이빙 기술을 한다든지 어떤 거든 가치를 다 찾으셔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세션 후에 진행될 워터 세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론에서. 이거는 이론을 배우면 항상 그 다음에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가죠. 그러면 물에 가서 이 이론에 배운 거를 당장 쓸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압력평형 세션 이론 수업에 이거 배우고 나서 저랑 같이 이 앞에 다이빙 풀장 5m 다이빙 풀장에 가실 텐데요. 그때
다리부터 이렇게 줄 잡고 다리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귀에 압력이 느껴질 때마다 압력 평형 해보는 거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론 수업 이거 배우고 나면 바로 프리다이브 할 때 써야 되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관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1점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 압력 평형 배우시고 나면요 앞으로 프리다이빙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니면 프리다이빙 하실 때 쓰시게 될 거예요. 이후에 수업에서 쓰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게 아니죠. 수업에서 이후에 프리다이빙에서 어떤 거 할 때 쓸 것인지, 뭐 다이나믹 할 때 쓸 것인지, CWT 할 때 쓸 것인지, 아니면 뭐 할 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수업에 어떤 항목에서 쓰인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그 다음엔 수업 진행 방식, 질문 방법, 중요한 거, 노트 등 설명한다. 그 강사는 항상 가장 친절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유튜브로 진행을 할 때는 그 동영상을 만들 때는 동영상 런닝 타임이 나와 있어서 몇 시간 몇 분짜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설명해 줘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론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시려면 조용히 손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저쪽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무음으로 전부 다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실 때 조용히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뭐 친절하게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가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친절하게 깨우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양방향 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문답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자 여기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 대화를 유도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시면 이제 서로는 끝납니다.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압력 평형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학습 목표가 나오죠. 그럼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오늘 학습 목표는요. 압력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보일의 법칙은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인체 내 공기 공간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뭐 압력 평형의 기술에는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그냥 쭉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과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 발표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 있고 옆에 백설표가 똑 찍혀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학습 주제, 이 본문을 설명을 하실 때 주제에 대한 지식이 틀렸어. 그러니까 틀린 정보를 제공했어. 그러면 감점됩니다. 감점되면 여기서 백설표 찍혀 있는 거에서 감점되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페일입니다. 그리고 본문 설명하실 때 발표자의 실제 경험을 설명한다. 이거는 본문을 설명할 때 강습생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게 강사 스스로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리다이빙 배울 때는요, 처음에 발살바만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이퀄라이징이 안 됐었거든요. 막 이런 경험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학습 내용을 순서에 맞게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막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그 후보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이해시키고 나서 이걸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수십 명의 강사 후보생을 가르쳐보고 검토해본 결과 이 슬라이드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체계적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가세요. 네, 막 오르락내리면 안 돼. 오르락내리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저는 여기다가 예의도 집어넣고 싶은데요. 예의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다이빙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뭐 프리다이빙 하러 나가면 쓰레기는 당연히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보이는 비닐이나 아니면 어떤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주워 나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의에 관한 거. 만약에 우리 요즘에 뭐 딥스테이션이나 K26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바다 해양에 가도 그렇고 항상 프리다이버를 만나면 예의 바르게 뭐 인상 쓰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항상 예의 바르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웃으며 얘기하고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먼저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는 그런 좀 수준 높은 프리다이빙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본문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언급하시고 실제 교육할 때도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프리다이빙 강사가 되시면 프리다이빙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없는데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제가 평가하려고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 본문을 설명했으면 마지막에 이제 요약 페이지, 여기서 요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학습 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다시 합니다. 자, 마지막에 요약은 왜 하는 거예요? 요약은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배웠는지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약해주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한 게 있으면 재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학습한 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압력평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압력평형이란 주변의 압력이 변할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력 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학습 목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압력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뭐뭐뭐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러분들 20m에서 A 학생 20m에서 우리는 몇 기압이었죠? 물어보고. 자, 인천의 공기공간. 자, 사람 몸의 인체 내에는 공기공간이 폐, 그 다음에 부비동. 하나는 뭐였죠? B학생? 압력평형의 기술에는 발살바하고 어떤 게 있었죠? C학생? 압력평형 수월하게 하는 거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씩만 말해볼까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학생이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리마인드도 시켜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해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습 목표 요약 설명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를 학습하여서 얻게 된 가치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압력평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압력평형을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뭐뭐뭐를 할 수 있게 되셨고 뭐뭐뭐가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약할 때도. 학생들과 양방향 소통 능력 있죠? 양방향 소통 능력 요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습 목표 요약할 때 그 결론에서 지금 결론 요약할 때도 막 질문 막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평가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발표 능력, effective presentation 보시면 학습 도구 활용 능력 있습니다. 학습 도구는 최소한 2개 이상 준비하십시오. 2개 이상. 학습 도구는 다 좋아요. 뭐 물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화이트보드에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사진을 보여주셔도 되고 프리다이빙 장비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셔도 된다. 학습 도구를 꼭 활용해라. 자, 지식 개발을 위한 질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많이 하시는데 도움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학생들한테 가리키지 않은 거 학생들이 모를 법한 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 그냥 썰렁해져. 그죠? 만약에 뭐 말도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좀 약간 부풀린 예로 레벨 2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마우스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못 들겠죠. 그런 거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배웠거나 아니면 전 단계에 배웠던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전 페이지에 배웠던 것도 다시 질문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왜? 과거에 배웠던 건 대답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다시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 개발을 위한 질문 능력은 그런 것들 진짜 지식 개발에 도움 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주제와 관련된 작은 워크숍을 진행한다 나와 있습니다. 작은 워크숍이라는 건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배 잡아보시고 이퀄라이징 해보세요. 아니면 호흡법 해보세요. 아니면 다 일어나셔서 뭐 프리다이빙 장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다 어플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검색해 보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함께 해보기. 그런 작은 워크숍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 목표마다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 되게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습 목표마다 질문하려면 슬라이드 한 장마다 한 번씩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슬라이드 하나마다 하나씩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이런 게 연습되지 않으면 한 군데만 편중되고 뭐 질문을
이렇게 균등하게 수업 중에 균등하게 많이 하셔야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자, 적절한 목소리 크기, 유창한 언어구사,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선천적인 거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특정하게 어떤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멈춰. 어떡하지? 뭐였죠?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 별표 쳐 있어요. 이것도 충족하지 못하시면 페일입니다. 왜? 발표자가 발표를 원활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의 균등한 질문과 시선. 제가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누구 쳐다보고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다 세요. 발을 정자로.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은 자기를 안 쳐다봐서 서운해하고 어떤 학생은 자기만 쳐다봐서 서운해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자의 오류가 질문을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답변을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과 시선도 분산해서 균등하게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효과적인 발표 능력. 자, 그룹 컨트롤 능력은 학생들 균등한 질문에서는 그룹 컨트롤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학생들 질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질문에 대한 대응. 학생이 이제 질문할 거예요. 제가 학생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할 건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늦어지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과 달라. 그럼 위로 올라가서 백소표로 가가지고 페일입니다. 자, 효과적인 시간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야 된다. 알겠죠? 네. 시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짧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짧게 하는 거 상관없는데 짧게 하고 중간에 가르쳐야 될 거 빼먹었어요. 빼먹으면 여기 모든 학습 내용의 순서에 맞게 설명한다. 모든 학습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시간 활용에서도 감점을 받습니다. 너무 느리게 했어. 감점이겠죠. 네, 그렇죠. 긍정적인 언어 제공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제공 능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감정 노동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표할 때 막 일부러 막 억지로 웃으면서 긍정적인 표정이나 긍정적인 언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인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밑에 긍정적인 표정도 있죠. 인상 막 쓰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감점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라는 거는 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막 위험해요, 다쳐요, 사망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생들은 이미 무서움을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다가 죽어요, 사망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회복호흡 습관을 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순화해서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티칭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리면 항상 발표를 준비하실 때는요, 발표문을 쓰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압력 평행에 대해서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를 쓰세요. 발표하시기 전에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지시게 되고 막 이거 다 써.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연습하시고 그 발표문에 있는 내용이 이 평가 툴에 있는 모든 거를 충족을 하는지를 다 맞춰 보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론 발표하는 거였고요. 이론 발표하는 것과 강의실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각 하나씩 이제 과제를 줄 거예요. 주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잘 발표하셔서 뭐 합격하시면 좋고, 만약에 불합격을 하시더라도 크게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다 과정이니까 크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